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5.1kg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30년 전인 1984년의 소비량에 비하면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기존 방법으로는 쌀 소비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요. 앞으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직접 대체 관계에 있는 과일은 물론이고 소비 시기가 비슷한 다른 여러 국산 과일과 과체류의 가격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목 간의 복합적 영향을 반영해서 FTA의 피해를 계측하고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품, 바로 인삼인데요. 인삼은 우리나라의 특산품이지만 이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와 검사, 판매, 유통이 엄격하게 관리돼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약사법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허가된 의약품 제조업자만이 인삼을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이중 규제를 받게 됐고 고려라는 명칭도 국내 생산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삼 산업은 2중 3중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인데요.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규제들을 풀어서 인삼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농축산물을 팔아서 얻는 소득은 감소하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농자재 가격과 임금 등은 갈수록 높아져서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급 안정에서 경영 안정으로 재설정하고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유형별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농업 생산액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식품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원료 가운데 국내산은 31.2%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에 인색하기 때문인데요. 농업과 식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업계가 국내산 원료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국내 면세점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이 같은 면세점의 성장세가 농식품 판매 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면세점에서 국산 농식품을 의무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초우량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중국 현지로 한우 고기가 수입될 경우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또 관광객 10명 중 7명이 한우를 먹어본 경험이 있었고요. 특히 한우구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에게 한우고기의 판매 확대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중국인들의 식습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한우고기의 소비 저변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원을 확대해서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을 우선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만약 법을 어기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로 가칭 고연령 거치연금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연령 거치연금은 일반 거치연금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를 현행 50세 전후에서 80세 전후로 늦춘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연금 개시 전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을 낮게 설정해서 적은 보험료로도 연금액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년부터 긴급 상황에서 걸 수 있는 신고 전화가 현행 20개에서 112, 119, 110 등 3개로 통합됩니다. 통합 방안에 따르면 모든 신고 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되고요. 종류에 상관없이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신고는 119로 하면 됩니다. 다만 긴급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은 110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필요한 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고 합니다. 레저, 스포츠, 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 코너입니다. 설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들 선물은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M+에서는 받아서 기분 좋고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설날 선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선 추천할 만한 구입 장소로 편리함과 실속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농협과 인심 가득한 전통시장이 안내돼 있고요. 선물을 뜻깊게 전달하기 위한 포장법, 택배 보낼 때 주의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선과일이나 특산물 등 우리 농축산물로 꾸며진 다양한 선물 세트도 상세하게 소개돼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올 설 선물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